여기 하늘색 조끼를 입고 택배를 들고 어디론가 가는 어르신이 있습니다. 바로 실버 택배 사업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이 실버 택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서울 고덕동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앞에 택배 상자 수백 개가 다시 쌓였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가 택배 차량을 지상으로 못 들어오게 한 일로 급기야 문 앞 배송이 중단됐습니다. 2021년 4월경 서울 광동구 고덕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택배 차량의 지상 진입을 막고 저상 차량 이용을 요구하면서 고덕동에 일명 택배 대란이 발생했습니다. 택배 대란 사태는 표면적으로 입주민과 택배사와의 갈등입니다. 입주민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이들의 안전 문제. 2018년 2월 다산의 아파트 단지에서 한 어린이가 후진 중인 택배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둘째, 지하 주차장의 높이 제한. 아파트 단지의 지하 출입구 높이는 2.2m여서 2.5m 정도인 일반 택배 차량은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셋째, 차 없는 아파트 운영. 공원형 아파트는 지상에 차 없는 아파트를 표방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입주자 대표회는 저상 차량 혹은 손수레로의 문 앞 배송을 요구했습니다. 택배사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노동시간의 증가. 택배 노조에 따르면 택배 차량을 이용해 배송하는 것보다 손수레로 배송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상탑차를 이용하게 되면 현 수준의 적재량을 유지하지 못해 동선과 노동시간이 길어집니다. 둘째, 산재의 우려. 실을 수 있는 물량이 줄어들어 상하차 횟수가 많아지고 탑차 높이가 낮아져 허리를 굽히는 작업이 증가하기 때문에 저상탑차를 통한 배달은 노동 강도를 높여 택배 노동자의 근골격계 질환 위험을 높입니다. 이러한 갈등은 비단 고덕동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입주민과 택배사와의 갈등은 공원형 아파트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택배 대란 해결 사례를 통해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택배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공공성을 향상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실버 택배 등을 통해 배송 업무를 분담함으로써 택배 대란 문제를 극복한 것이 그 예인데요. 따라서 우리는 원주 시니어 클럽과 남양주 시니어 클럽의 실버 택배 사업을 통해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했습니다. 그 현장으로 떠나보시죠. 전국 곳곳에 자리한 시니어 클럽, 그중 원주와 남양주 시니어 클럽에서는 특별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운 날, 파란 조끼를 입고 분주한 모습, 바로 60세 이상 노인들로 구성된 실버 택배단입니다. 원주에서의 실버 택배는 시장형 일자리 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어르신에게 적합한 일자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이곳은 바로 원주 시니어 클럽에서 진행하는 실버 택배 사업이 이루어지는 아파트입니다. 햇빛이 쨍쨍한 더운 날, 파란 조끼를 입은 어르신들은 열심히 택배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택배 회사에서 이곳으로 물량을 옮겨주면 실버 택배단 어르신께서는 그 택배를 각 아파트 단지로 배송합니다. 이게 그러면 적으셔가지고 막 나누시는 거예요? 예, 여기 어디? 이제 우리가 여기 전표에 일 있잖아요. 네. 네, 몇 동 몇 호 이렇게 적고 그러면 이제 또 수첩에 맞나 안 맞나 보고 또 한 집에 2개짜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네. 저렇게 보다시피 여기 이제 이걸 한 집에 2개다 이렇게 일 이렇게 쓰고 아, 그렇게 보기 쉽게 다 분류를 네, 해놓으시네요. 분리를 해요. 그다음에 또 실수할까봐 네. 다시 이거를 우리가 적는 거예요. 몇 동 몇 호. 계속 이렇게 하시면 손에 익으시겠네요, 예, 예. 업무가. 예. 그러니까 이거를 쓰는 사람이 네. 잘못 쓰는 경우도 있어요. 10동 201호인데 네. 뭐 212호를 쓴다든가 네. 그래서 꼭 요거 하고 이걸 확인을 해야 돼요. 남양주 실버 택배 사업의 배송 방식도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거요? 네네. 그럼 이걸 적인가요? 이게 네. 잘 안 보여가지고 이게 찾아가지고 몇 동이 막 되는 거예요. 여기가 찢어져가지고 지금. 아 그런 건 일일이 다 다시 쓰시는 거죠? 네, 여기 이게 다 나오거든요 이게.
출근 시간은 이제 보통 크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출근 시간은 이제 택배 회사 이제 물류 서브에서 물건을 싣고 오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자주 변수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현장에 계신 반장님들이 이제 여기 회사랑 유기적으로 연결을 해서 이분들이 이제 한 최소 30분 전에는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출근 안내를 이렇게 해주시면 이분들이 이제 시간 맞춰서 출근하셔서 이제 업무를 수행하는 이렇게 구조로 지니고 있습니다. 원활한 배송을 위해 주소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작은 글씨의 주소는 한눈에 식별이 가능하게끔 큼지막하게 다시 작성합니다. 주소가 작성된 목록은 택배 누락이나 오배송을 확인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실버 택배단 어르신들로 하여금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나이 먹고 집에 있으면 뭐래요. 집에 있으면 자꾸 드러내게 되고 안 돼요. 이렇게라도 움직이는 게 너무 좋아요. 이들에게 실버 택배란 운송업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삶의 원동력을, 즐거움을, 그리고 수입까지 보장하는 활동이었던 것입니다. 분류 작업을 마치고 배송 업무를 시작하신 한 어르신을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택배요. 외국 물품이 있어가지고 안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걸 외국에서 온 거는 찍어요 가끔. 물건을 나르고 동호수를 확인하고 택배를 배송하고 실버 택배단의 업무는 바삐 시작해 바삐 마무리됩니다. 우리는 이들의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예. 1941년생 박자, 의자, 경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그럼 이 실버 택배를 어떻게 처음 알게 되셨어요? 예, 처음에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복지관에서 소개받았어요. 그러면은 이 실버 택배를 할 때 어떤 일을 하세요? 어떤 일을 하냐고요? 네, 어떤 일을 하세요? 택배가 오면은 네. 분류해서 각 가정에 배달하는 거죠. 하루에 보통 몇 시간 정도 작업을 하세요?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그죠. 3시간에서 4시간. 평균으로. 평균. 그러면은 일주일을 근무하신다고 하면 이제 일주일 근무 일정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그 일주일에 4일 할 때도 있고, 나흘 할 때도 있고. 그래서 평균 한 달에 14번에서 15번. 그럼 그 일주일에서 사흘 나흘 하는 거는 이제 담당자님께서 이때 예. 출근해 주세요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무 시간표를 미리 짜는 거예요. 그럼 그거에 맞춰서. 예. 그러면은 선생님께서 이 실버 택배 사업에 참여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어떤 계기라든지 이유가 있으신가요? 노인들이 하기에 알맞은 직업이다. 그리고 시간도 잘 가고 또 같은 또래끼리 만나니까 좋고. 그렇죠. 그러죠. 이걸 하시면서 어떤 기억에 남는 어떤 사건이나 일화 같은 게 있으신가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건 없고요. 입주자들이 편하게 대해줘서 좋아요. 예. 다행이네요. 그러면은 이 근무를 통해서 뭐 얻게 되신 거라든지 깨달음 이런 거 있으신가요? 우선 내 건강을 좀 챙기게 되고 네. 많이 걸으니까 그쵸. 또 여러 사람을 만나고 그러니까 이제 배우는 것도 있고 좋죠. 어르신뿐만 아니라 사업을 담당하는 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았습니다. 시니어 클럽에서 어떤 업무를 맡고 계신가요? 네, 지금 현재 저희 업무로는 이제 관내의 아파트들, 그러니까 저희 실버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파트들 안에서 배송 및 집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CJ 대한통운 회사를 한정해서 이제 물류터미널에서 자동 물류 선별원을 그런 업무를 지원하고 있겠습니다. 실버 택배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부탁드려요. 네, 실버 택배 사업은 저희는 2016년도에 최초로 출발을 했지만 이제 2018년도에 다산동의 택배 대란 사건, 그 다음에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택배 노동자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에 관련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제기가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의 좀 해결책과 저희 노인 일자리 사업을 같이 융합을 해서 저희 만 60세 이상의 이제 활동이 충분히 가능하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제 관내에서 택배 및 배송 및 집합 서비스 그리고 물류 선별원 같은 업무를 제공함으로써 이제 노인 일자리 창출과 이제 그런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좀 대안책을 같이 해결하는 데 그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실버 택배 사업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인가요? 실버 택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서비스 및 CS 교육을 통해서 이분들이 고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 노인 일자리 사업 목적에도 맞게 이분들이 노년기 사회생활을 건강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면 돼요. 네, 지역 사회에 기여를 한다라고 보면요, 이제 실버 택배 사업 자체가 이제 내 이웃이 내 물건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배달한다는 이런 신뢰감 형성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실버 택배 사업의 목적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사회 문제, 뭐 택배차 진입 금지, 뭐 택배 대란, 그다음에 택배 노동자들의 과중한 업무, 이런 부분들에 관한 대안책 또는 일부 해결책을 노인 일자리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이제 시니어분들, 그러니까 어르신들의 이런 좀 더 노후 대비에도 좀 안정적으로 좀 소득을 창출하고 이렇게 좀 한다는 게 어느 정도 지역 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일단 어르신들에게 소득 창출과 사회 참여를 제공하면서 이제 어르신들도 사회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주면서 이제 사회적으로 노인분들에 대한 인식, 약간 이제 뭐 노인분들은 뭐 받아야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인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나쁜 인식을 조금 좋게 바뀔 수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실버 택배단 어르신들과 담당자님 모두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지역사회를 위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해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갈등을 마주합니다. 그러나 실버 택배 사례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택배 대란과 같은 문제도 공동체가 함께한다면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내 이득, 내 상황. 주체가 나인 사회보다 우리가 주체인 사회가 된다면 언제든지 갈등을 넘어 공공성을 향해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갈등이 갈등으로만 잔류하는 사회가 아니라 새로운 거버넌스, 협동, 공동체의 태동으로 역할하는 날이 머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역사회에 뭐 바라는 거 모든 게 다 공평했으면 좋겠다는 거